아침부터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면 바지 단추부터 괜히 원망하게 되죠. 화장실 리듬이 꼬이면 하루 컨디션이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답을 깔끔히 잡아드릴게요. 다이어트로 유명한 유산균 5개. 제가 직접 먹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곧바로 해결 루틴까지 드릴게요. 해결의 핵심은 생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해 체감이 생길 기회를 만드는 제품 선택과 섭취 루틴입니다. 후기가 좋은 유산균 제품 5개를 직접 먹어보고 기준으로 비교해봤고, 오늘은 기준과 결론만 압축합니다. 5개를 먹어보니까요, 결론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유산균을 더 많이 넣었느냐보다 살아서 도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느냐에서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준부터 잡고 들어갈게요. 그 기준으로 첫 번째, SQ제약 프로바이오틱스부터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SQ제약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제 기준으로 먼저 풀어드릴게요. 장점과 단점, 후기 포인트를 기준으로 짚고요. 이어서 장교육과 섭취 루틴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짚은 문제는 배송입니다. 일반 유산균은 상온 배송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산균은 열에 약한 편이라 상온에 오래 머물면 시작부터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시작이 약하면 체감도 멀어집니다.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출발이 흔들린 거죠. SQ제약 생유산균은 드라이 아이스 포장과 아이스박스로 배송까지 차가움을 유지하려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걸 생존율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이해했어요. 다만 체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먹기 편한 캡슐 형태도 장점입니다. 분말 특유의 텁텁함이 싫은 분들께 편하죠. 그리고 특허받은 사중 코팅 캡슐을 개발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위산과 담즙을 의식한 설계예요. 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사균되는 걸 줄여줄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대 포인트가 생깁니다. 유산균만 있는 게 아니라 아연과 셀레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정상 면역 기능과 세포 보호 포인트죠. 소비자 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 수상 이력도 있더라고요. 참고 지표로는 꽤 든든합니다. 제약회사 제품이라 상대적으로 믿음이 갔고 안정성이 좋아 보인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걱정이 덜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겠죠. 그래도 개인차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점도 솔직히요. 나머지 4개보다 체감상 3,000원에서 5,000원쯤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길게 복붙은 안 하고 말투로 짧게 옮길게요. 오랫동안 장 트러블이 있었다. 추천받고 샀는데 만족했다. 제약회사 제품이라 믿고 샀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는다. 꾸준히 먹고 있다. 변비가 심했는데 화장실이 수월해졌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다. 배에 가스 차는 게 줄었다. 속이 편안한 느낌이다. 캡슐이라 먹기 편하고 부작용이 없어서 좋았다. 냉장 보관 생유산균이 처음인데 다른 느낌. 장이 예민한데도 만족한다. 아이스박스 배송이 신기했고 그래서 더 믿음이 갔다. 꾸준히 먹으니 더 좋아진 느낌이라 지인에게 추천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나머지 4개까지 포함해도 결론은 결국 루틴에서 갈린다는 점입니다. 유산균을 아무렇게나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대답이 너무 현실적이라 씁쓸합니다. 배가 더부룩한 채로 하루가 시작되고 아침부터 옷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가스가 차서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신경 쓰이고 웃다가도 배만 조심하게 됩니다. 화장실 리듬이 꼬이면 기분까지 같이 흐트러져요. 작은 일이 크게 느껴지는 날이 생기죠. 그러면 또 유산균을 바꿉니다.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실망만 쌓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잘못이냐면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유산균이 힘을 못 쓰는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보관과 온도입니다. 열에 약한데 보관이 흔들리면 시작부터 약해질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 제품을 책상 위에 오래 두면 그 시간만큼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장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위산과 담즙은 생각보다 강해서 중간에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코팅, 캡슐, 이런 장치가 체감 기회를 늘리는 쪽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함께 먹는 음료입니다. 뜨거운 커피나 차와 같이 먹으면 손해일 수 있어요. 유산균은 따뜻한 게 아니라 미지근한 게 좋아요. 여기서 체감이 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속도입니다. 하루 이틀로 결론 내리면 계속 방황하게 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떤 루틴을 권하냐고요. 간단하지만 꾸준해야 효과를 보기 쉬워집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대에 드세요. 장은 습관을 좋아합니다. 사람보다 더요. 아침이든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가장 안정적인 시간을 고르시면 됩니다. 물은 미지근한 물로 가세요. 뜨거운 음료만 피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냉장 보관 제품이라면 받자마자 바로 냉장고로 이동하세요. 멈칫하는 시간이 줄수록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뒤에도 오래 들고 있지 마세요. 꺼내서 바로, 이게 가장 깔끔합니다. 장이 예민한 분은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소량이나 격일로 시작해 반응을 보세요.
속이 편안해지는 쪽이면 유지하고 불편하면 양과 시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러 유산균을 동시에 섞어 먹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 장이 뭘 좋아하는지 헷갈립니다. 한 제품을 루틴으로 가져가고 기록으로 판단하세요. 바꾸는 건 그 다음입니다. 항생제 드시는 분도 계시죠? 그땐 시간 간격을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생제와 유산균을 같은 시간에 몰아넣지 않는 거예요. 간격을 벌려보세요. 물 섭취와 식이섬유도 같이 챙기시면 좋습니다. 유산균이 일할 바닥이 생기거든요. 반대로 자극적인 음식, 야식, 과음은 장 컨디션을 흔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삐끗해요. 다이어트 중이라면 더더욱요. 배가 편해야 식단이 덜 흔들리고 군것질도 줄기 쉽습니다. 유산균이 살을 빼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대신 배가 편하면 관리가 쉬워질 수는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장을 흔듭니다. 머리가 바쁘면 장이 먼저 예민해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수면도요. 밤을 줄이면 장은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져서 아침이 더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루틴에 수면을 한 칸 넣으라고 말씀드려요. 유산균만 챙기고 잠을 버리면 아깝습니다. 기록은 어렵게 하지 마세요. 오늘 더부룩함, 가스, 화장실 이렇게 세 단어만 적어도 됩니다. 3일만 적어도 패턴이 보입니다. 커피 마신 날, 야식한 날, 스트레스 받은 날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해요. 복통이 심하거나 설사가 지속되면 멈추고 상담을 권합니다. 혈변, 발열, 체중 급감 같은 신호가 있으면 특히요. 이럴 땐 전문가와 상의가 우선입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 아니고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요. 꾸준함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화려한 선택보다요.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같은 시간 미지근한 물로 보관까지 지키며 가보실래요? 그때 여러분 배가 보내는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해서 먹는 순간 허리가 쏙 들어가진 않습니다. 대신 장이 편해지면 식단이 덜 흔들리고 폭식 신호가 줄어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유산균을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씨앗이 살아도 흙이 없으면 못 자라죠. 그 흙이 바로 물과 식이섬유입니다. 유산균만 챙기고 물을 안 마시면 아쉽습니다. 아침 물 한 컵, 점심 채소 한 접시, 저녁 야식 줄이기. 이 조합이 현실적인 파트너예요. 이렇게 같이 가면 체감이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배가 먼저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반대로 빵과 달달한 음료만 계속되면 유산균이 일할 공간이 좁아질 수 있어요. 커피를 사랑하시는 분들, 여기서 한 번만 순서를 바꿔보실래요? 유산균을 커피와 같이 삼키기보다 커피와는 거리를 두고 미지근한 물로 드셔보세요. 이 작은 순서가 가스와 더부룩함을 줄이는 쪽으로 체감되는 분도 있습니다. 저녁형 인간이면 밤에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대라는 점이에요. 술 마신 날도 묻습니다. 유산균 먹었으니 괜찮냐고요. 그건 장에게 너무 무거운 칭찬입니다. 과음은 장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 날은 물, 가벼운 식사, 수면이 더 큰 약입니다. 여행 갈 때는 보관이 승부예요. 냉장 보관 제품은 차 안에 오래 두지 마세요. 한낮에 차 안은 생각보다 뜨거워요. 아이스팩에 붙여서 이동하면 훨씬 깔끔합니다. 숙소 도착하면 바로 냉장고로요. 유산균에게 집을 빨리 찾아주는 느낌입니다. 먹는 타이밍은 공복이냐 식후냐. 이건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개인차가 큽니다. 속이 민감하면 식후가 편한 분도 있고 공복이 더 편한 분도 있어요. 처음 3일은 한 가지만 고정해 보세요. 시간만 고정하거나 물 온도만 고정하거나요. 변화가 보이면 그때 하나씩 더 붙이면 됩니다. 장은 천천히 설득되는 편이거든요. 놓친 날 다음 날 2배로 먹는 실수 의외로 많아요. 저는 2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평소대로가 더 편합니다. 장도 놀라지 않게요. 초반에 가스가 늘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땐 양을 줄이거나 격일로 시작해보세요. 물과 식이섬유를 같이 올리면 불편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편이 계속되면 멈추고 상담이 안전합니다. 내 몸의 신호가 우선이에요. 제가 말하는 상담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내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댓글은 힌트가 될 수 있어도 진단서는 아닙니다. 이건 꼭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체감 체크는 간단하게요. 더부룩함과 가스를 0에서 10으로만 적어보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덜합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일만 나아져도 그게 진짜 변화예요. 화장실은 횟수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신호가 오는지 보세요. 리듬이 생기면 하루가 편해집니다. 아침 일정부터 마음이 가벼워지는 분도 있어요. 배가 편하면 식사도 정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다이어트에 간접 도움일 수 있죠. 하지만 체중만 쳐다보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먼저 배, 가스, 리듬부터 정리하세요.
SQ제약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르셨다면 캡슐은 미지근한 물과 함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 같이 꺼내는 습관,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고민이 줄어들어요. 저는 이걸 장에 약속을 거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에 올게요. 이렇게요. 마지막 체크입니다. 복통이 심하거나 설사가 계속되면 참지 말고 전문가에게요. 혈변, 발열, 체중 급감 같은 신호가 보이면 특히요. 그땐 섭취를 멈추고 상담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장은 소중합니다. 편안해질 자격이 있고 그 시작은 작은 루틴에서 나옵니다. 식이섬유를 갑자기 확 올리면 오히려 가스가 늘 수 있어요. 천천히 올려주세요. 귀리, 바나나, 사과, 콩류, 채소처럼 평범한 재료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슈퍼푸드 없어도요. 단백질 위주로 달리면 변비가 심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땐 물과 섬유가 더 중요해집니다. 운동하는 날은 땀으로 수분이 빠지니까 유산균보다 먼저 물을 채우는 게 도움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높은 날엔 장이 예민해지기 쉬워요. 이럴 때는 양을 줄이고 루틴만 지키세요. 잠들기 전 1분, 숨을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배가 풀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포장을 열어둔 채로 두지 마세요. 냉장고 밖에서 오래 머물면 온도가 흔들릴 수 있어요. 캡슐은 손에 쥐는 순간부터 타이머가 켜진다고 생각하세요. 꺼냈으면 바로 드시는 게 깔끔합니다. 목표는 이렇게 잡아보세요. 체중보다 먼저 배가 편한 하루를 3일 연속 만드는 겁니다. 그 3일이 쌓이면 그때부터 다이어트는 훨씬 현실적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커집니다.